갑시다. 102페이지 비교급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교급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는 비교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인덱스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식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다가 살을 한번 붙여보십시다. 첫 번째, 비교라고 했으면 물어봅시다. 비교는 왜 쓰나요? 비교하려고, 그죠? 네, 뭐 다른 말은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없죠? 비교하기 위해 쓰는 건데, 그러면 비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왜 비교를 하죠? 비교는 왜 하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을 비교하죠? 비교 안 해요, 나랑? 저하고 구한쌤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야, 이 많은 학생 중에 대답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야? 그죠? 제가 좀 낫죠? 그래서 그래요. 원래 그런 겁니다. 진실은 말하기가 힘들어요. 진실을 말하게 되면 큰 고초가 따르니까 힘든데 어찌됐거나 그럼 비교를 왜 하는 거죠? 딱 하나입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교는. 그쵸? 그래서 비교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비교는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이라고 했으면 공부를 좀 해봤으면 문법을 좀 해봤으면 알아요. 강조 구문은 일단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강조 구문은 무슨 구문이다? 부사 구문이다. 다른 말로 할까요? 부사구는 구조상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하니까 빼도 상관이 없죠. 비교급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구조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규칙입니다. 그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문법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규칙이 뭐라고요? 비교급은 들어가더라도 문형의 변화가 발생하면 안 된다예요. 발생시키면 잘못된 문형이라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올 거라고. 알아들으시죠? 오케이. 비교급은 강조 구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강조한다 그랬는데 강조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를 강조하는지가 지금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 구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강조 구문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강조하는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비교급은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이라는 개념은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것을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규칙 만드세요. 문법 만들어 보시라고 당신들이. 요걸 말을 좀 만들어 보게 되면 형용사나 부사가 없이는 비교급은 성립한다 안 한다? 불가. 맞죠? 당연한 얘기를 그냥 말로 쓰고 있는 거라고. 그게 문법이라고. 됐죠? 너무 감동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 반응이 전혀 없이 이렇게 아주 잠잠하게 감동을 받으시는군요. 째려보면서. 두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교 구문은 무슨 구문이라고요? 부사 구문이니까 구조상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법을 외우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해는 하고 외우셔야죠. 되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예로 비교급을 만들어내는 형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급 비교를 잠깐 보게 되면 he, 그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has, as books, as you. 이거 문장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습니다. 이유 얘기하세요. 형용사나 부사가 없죠. as 원급은 맞았는데 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거 그쵸? 따지셔야 돼요. 앞으로 모든 비교급에선 이걸 못 찾으면 비교급은 쓰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쵸? 이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구조. 이걸 맞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as 다음에 뭐 하나 써놓으면 돼요. many도 괜찮고요. good도 괜찮고요. 그쵸? 뭐 쉽게 써볼까요? good. 됐어요? 그러면 맞는 표현 되죠? 형용사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됐으면 두 번째, 요걸 한번 따져보라고요. 여기서 as 구문을 빼고 보세요. 그죠?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격조 있는 강의를 위해서 이걸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지우개가 개기는 하고는 여기가 처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죠? 보시면 안다고요. 그럼 as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구조상의 변형을 유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빼란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스킬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나는 쓰지 않겠죠. 그죠? 격조 있는 선생이니까 안 쓰겠지만 눈치 있는 학생들은 쓰겠죠. 구조상 빼도 상관없어야 된다고요.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모르겠으면 빼라고요. 독해할 때든 문법할 때든. 아셨어요? 끝. 자, 됐어요. 두 번째 가봅시다.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급을 썼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비교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재미있는 게 이제 하나 나오는데 비교급의 어형이 나와요. 비교급의 어형인데 여기서 지금 급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거든 우리가. 맞죠?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급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만 존재하는 표현이다. 어떤 품사한테만? 동사요? 아니요. 형용사요? 그쵸. 형용사하고 부사한테만 급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한다고. 문법적인 급은. 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굿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형태를 갖고 있는 형용사래요. 원래 형태의 형용사 무슨 급? 원급. 이거를 비교급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better. 그죠? 좀 안다고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goodder.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안 웃으면요. 그렇지. 재밌자고 농담을 했더니 막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better. 됐죠? good 다음에 better.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럼 이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굿이 뭐란 얘기예요? 형용사 내지는 부사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동사한테 이따위 짓거리는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동사가 지배하는 영역은 따로 있어요. 시제라든가 태라든가 법 같은 것들. 그쵸? 그래서 동사한테는 무슨 변화가 있어요? 3단 변화라고 하는 시제 변화하고 태 변화가 있다고요. 그죠? 영역이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구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교급 변화가 존재한다. 그럼 두 번째, 급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나 형용사나 부사한테만 존재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비교급의 어형을 준비를 하시려면 비교급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비교 있어요? 당연히 원급 비교. 원급 비교라고 했으면 문형 어떻게 쓰죠? as 그 다음에요. 원급 그 다음에요. as. 그럼 두 번째요. 또 무슨 비교 있어요? 비교급 비교. 맞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가지. 첫 번째 more blah blah than. 또 한 가지는요. blah blah er 다음에 than.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상급 어형이 있어요. 최상급 비교.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 most, blah blah than 이렇게. 또 한 가지 뭐예요? 끝에다가 est, then 이렇게. 뭐 then이 왜 나왔죠? 필을 잘 받았는데 잘못 받은 것 같아요. most나 est 이렇게요. 개념 이해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따라 나오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규칙들이 나옵니다. as와 as 사이에는 무슨 급밖에 못 들어간다? 그럼 이거 뒤집으면 다 오답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오답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당신들이. 오답 첫 번째요. as 비교급 as 이런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s 최상급 as 돼요? 안 돼요? 모두 존재하지 않는 형태들입니다. 전부 다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되게 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오답형도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분할 때는 앞에 more를 쓸 거냐 ere를 쓸 거냐. 뭘로 구분하죠? more랑 ere를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 음절. 몇 음절? 3음절 이상. 얘는 몇 음절? 1음절. 그러면 몇 음절이 남죠? 중간에? 2음절은 뭐에 따라 구분한다? 전미어에 따라 구분한다. 그게 잡혀져 있어야지 가장 기초적인 형태에서 안 틀린다고. 됐죠? 그래서 여기는 2음절어. 2음절어는 다 가능한데 2음절어는 어떤 전미어냐에 따라서 앞에 뭐를 쓸 거냐, e를 쓸 거냐를 결정하시라고. 됐죠? 여기까지. 그럼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오답형을 만들어봐요. 이거에 대한 오답형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거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음절 관련 more, er. 그죠? 또 한 가지는 무슨 형태가 나오냐면 오답 형태에 저기 비교급 있잖아요.
비교급 다음에 뒤쪽에 as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비교급에서 비슷한 유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비교급 다음에 to 구조. 여기서 to를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난데없이 물어보는 건 아니고 영어에서 비교급 가운데 to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교급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죠? 라틴어요. 라틴어 비교급은 to니까 그거랑 또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거랑 같이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잡아두시고 지금까지는 다 기초적인 형태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를 처음에 꼼꼼하게 잘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공부를 할 때. 됐어요? 끝. 자, 그 다음에 최상급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요거 음절에 관한 문제들을 좀 이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문제를 교재에 적어놨어요. 보세요. 102페이지. 맨 첫 번째 비교급 페이지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1번에 비교급 형태 일관성이라고 얘기해놨잖아요. 편입도요. 기초적인 형태 문제를 계속 출제한다. 형태라는 말 동그라미 빠바박 잡아두시고 비교급은 1차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다? 형태 문제다. 아셨어요? 박스 안에 첫 번째 원급 as, so as 비교급 ER than, more than, less than 잡아두시고요. 라틴어 비교급이 있죠? 비교 대상을 쓸 때 than을 쓰나요? to를 쓰나요? to 세모 쳐두시고요. 뭐뭐 보다란 뜻입니다. 뜻 적어두시고요. 뭐뭐 보다. 자, 그 틀린 유형들 밑에 적어놨으니까 오답형들입니다. 걔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 103페이지 갑니다.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여기 교재에 정리 다 돼 있기 때문에 음절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는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조심해야 될 것들 말씀드릴게요. 칼럼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보세요. 부정접두어가 붙은 삼음절은 more, most다.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전미어가 그 밑에 칼럼이에요. 전미어가 fall, ivy, less, us, ly 따위는 more, most.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음절어 중에서 전미어가 fall, less, ivy, us, ed가 붙어 있으면 뭘 쓰라고요? 앞에 more. 그거 안 쓰시면 틀린다는 얘기야. 됐죠? 두 번째는 요거는 지금 교재가 안 나와 있는데 잡아두시게 되면 이음절어 중에서 이음절어 중에서 앞에 끝에다가 er을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끝에 le, er, 그죠?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some, ly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전미어들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놈들은 끝에다가 er, est를 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handsome. 누가 생각이 나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한 사람이 나 생각나는데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복 받을 거야. handsome 이거요 몇 음절이에요? 예? 3음절이요? 2음절이요?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음절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 약간 고민이 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음절이 뭐죠? 예, 누가 음절을 표시하죠? 예, 모음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아시는군요. 큰일 났네요. 원래 이거는 강조 계획이 없었던 건데 모르니까 해야죠. 뭐 합시다. 음절. 음절은 기본적으로요 모음이 결정을 해요. 그럼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있죠? 아, 이, 오, 뭐야? A, E, I죠? I. 그 다음에 O, U. 요 다섯 글자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글자가 모음이고요. 이 모음들만 음절을 가집니다. 그쵸? 나머지 것들은 음절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철자가 되게 많지만 모음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규칙 하나. 음절 중에서 맨 끝에 붙어 있는 이는요. 발음상 음절을 형성하지 못한다. 아셨어요? 몇 음절이죠? handsome. 이음절. 그 음절은 좀 아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편입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 자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음절 구분을 못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자꾸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실 때. 말할 때 발음을 잘해야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프리카 친구들은 저보다 발음이 훨씬 안 좋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더 디베이팅을 잘할 때가 많아요. 경험을 해보면. 이유가 뭐냐면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토네이션이라는 거라고.
영어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액센트거든. 흐름이거든. 아셔요? 그래서 그 토네이션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모음이고 음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몇 음절이에요? 한국말로 해볼까요? 카, 인, 드. 몇 음절이요? 한국말로는 3음절이야. 한국말로는 카, 인, 드. 그죠? 하지만 영어에서 모음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몇 음절이에요? 1음절인가요? 2음절인가요? 영어로 발음교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고. 모음이 지금 두 개인데요. 1음절인가요? 네, 1음절이라고요. 이중 모음도 1음절 취급한다고요. 됐어요? 그럼 1음절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액센트가 어디 와요? 스트레스가. 크에 와요? 아에 와요? 드에 와요? 그렇죠. 여기 당연히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밖엔 강세를 못 줘요. 그렇죠. 모음에만 강세를 줄 수 있거든. 그래서 되게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strike. 이거 몇 음절이에요? 한국말로 해보실래요? 스, 트, 라, 이, 크. 몇 음절? 5음절. 맞잖아. 우리나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 스트라이크. 그죠? 그럼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 음절이 많아지게 되면 강세가 중간 중에 어디 규칙적인 게 있어요. 한국어는 보통 두 번째 단에 가고요. 영어는 보통 뒤로 가요. 아셔요? 그러면 음절 두 개 생기는데 영어에서는 지금 이게 몇 음절이에요? 끝에 이는 발음이 안 나니까 몇 음절?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음절 소리 나는 건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리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밖에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한번 줘보세요. 이거 작게 한번 발음해봐. 스를 시작. 크게 해봐. 뭔 차이야 그게? 그게 한 거야? 안 된다고. 근데 아는 틀려요. 모음에 아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작게 한번 해봐요. 아. 크게 해보세요. 아. 무슨 말인지 아냐고. 거기만 스트레스 가기 때문에 여기에 강세가 여기밖에 못 온다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영어로 해봐요. 어떻게 돼요? 강세가. strike. 스트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MLB 박찬하고 던질 때 그 심판 판정을 잘 들어봐. 잘 들어보면 그 들리는 소리가 앞에 ST는 안 들려요 원래. 그러니까 으이! 이밖에 안 들려요. 잘 들어봐. 그거밖에 안 들려요 정말로. 으이! 그러니까 앞에 스트는 거의 안 들린다고. 근데 한국 야구 심판들은 우리나라가 5음절이잖아. 그죠? 어떻게 돼요? 스트라이크. 여기가 들려요. 왜냐면 여기 없던 모음이 생겼거든.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완전 그러니까 이게 발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궁금하면 나중에 외국인 만나서 내가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봐. 스뚜라이크 한번 해보세요. 알아들으시나? 못 알아들으신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발음이 발음 문제가 아니라 토네이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토네이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편입에서 그 문제 못 내잖아. 이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이 비읍급밖에 없거든. 몇 음절이냐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유치하지만 나와 이게 그래서. 알아들으셔요? 그렇게 되면 음절에 대한 결정 자체가 얘가 쭉 하는 거니까 이 모음들이 하는 거니까 모음을 따라 결정을 하시는 건데 handsome 같은 경우 몇 음절이에요? 2음절이고 두 번째는 이걸 알아야죠. 2음절인데 전미어가 some이면 원칙이 뭐라고요? handsome을 이게 비읍급이라고. 근데 느낌상 철자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잡냐면 more handsome 이렇게 잡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응, 잡아두시라고.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노는 게 비호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ER. clever 이렇게 쓰게 되면 끝에 ER이죠? 그쵸? 여기에다가 비호급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cleverer 그 다음에 than 이렇게요. 그럼 he is cleverer than you 이렇게 쓰게 되면 끝에 ER이니까 뭘 붙였어요? 이렇게 썼다고요. 앞에다가 more 쓰는 거 아니라고요. 원칙이. 잘 들어요. 구어체에서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구어체에서는요. 저기다가 more handsome, no problem이고요. handsomer 둘 다 맞아요. 근데 편입시험에서 걸리면 잘 잡으시라고. 생각보다 밑줄 문제 잘 나와요. 애들이. 알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끝에 있는 clever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요따위로 된다고. 요따위로. 형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유는요?
끝에 있는 이 ER은 단어의 ER이에요? 비교급 ER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문제에 속지 말라고. 아셨어요? 형태상으로 ER로 끝나는 형사는 되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감 잡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잡아두시게 되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끝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삼음절 이상은 more, most고요. 서술 용법으로 쓰이는 것들도 역시 more, most를 쓴다. 잡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의 어용 관련돼서 이제 해석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뒤에 10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2번에 비교급이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far, farther, farthest. 옆에 바로 치시고요. 거리에 대한 문제인가요? 정도에 대한 문제인가요? 거리입니다. 첫 번째는. further, farthest는요, 정도. older, oldest는요, 나이. elder, eldest는요, 순서. 그 다음에 late는요, 그것 자체가 중요 표시 5개를 더 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 써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late라는 개념이 늦은이라는 개념이야. 맞지? 얘를 갖다가 첫 번째 어떻게 쓰냐면 later, 그 다음에 latest 이렇게요. 두 번째는요, late 다음에 later, 그 다음에 last 이렇게요. 이렇게 됐으면 이 문장에서 여기는 later, 요거하고 latest, 요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상 늦은 거고, 이거는요, 순서상 늦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 later는 뜻이 뭐예요? 나중에, 시간상으로 더 늦은 거니까 나중에라고. 지금보다 나중에 이런 개념으로. 이거는 시간상 가장 늦은 거니까 뭐예요? 최신의, 가장 최신의 라는 개념이 latest고, later라는 말은 순서상 나중이니까 뭐가 돼요? 후자가 되고요. last는 순서상 끝이니까 뭐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단어가 그냥 독립된 단어로 쓰여요,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latest하고 last는 그나마 학생들이 좀 알아요. 그쵸? 근데 letter와 later 이 두 가지는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t가 두 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후자예요. 알았죠? t가 두 개짜리가 후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을 좀 잘 아시면 발음으로 구분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원래 영어에서 A 발음은 발음이 어떻게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구몬 영어 처음 할 때 한번 했던 것처럼 느낌을 한번 해봐. A는 apple 배웠죠? 해볼까요? apple. 아무도 안 따라해. 그러니까 지금 제 발음이 되게 정확한 발음이거든요. 에도 아니고 어도 아니에요. 중간 발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에 발음은요, 이 아 발음은 그러니까 약간 바보 같은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 기본 발음이야. 근데 여기서 light 이거 아니죠? light 아니죠? 맞아? 봐봐 다시 light 아니죠? 어떻게 써요? lay.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요. 이 발음도 있는데요. 또 뭐도 있냐면 이것도 있다고 지금 보니까. 이 발음도 있다고. 근데 이 원래 철자 발음이잖아요. 요거 읽을 때. 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 발음도 있지만 I라고도 읽거든? 발음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별거 다 얘기한다. 끝에 E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럼 아까 이 모음은 소리 안 난다 그랬잖아. 그럼 이 힘을 누가 가져가냐면 얘가 가져가요. 그럼 이놈이 우리가 철자로 읽는 그 발음으로 보통 발음이 돼요. 아셔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없으면 뭐예요? lat이에요. 그냥 lat. 이가 없으면요. lat. 일반적으로. 근데 얘가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돼요? 철자로 late. 그래서 늦은이라고. 됐지? 그러면 요 개념에서 late인데 요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발음이 되게 약한 발음이거든. 에라고 발음이 안 나는 발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힘을 누가 가져가냐면 얘가 가져가면 얘가 어떻게 발음이 돼요? later. 그래서 see you later 할 때 그 later가 바로 위에 거라고. 위에 거. 나중에 보자 할 때 그 later가. 됐어요? 밑에 거는 얘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자음이 두 개면요 못 건너뛰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점이 하나 그럼 어떻게 읽어요? 여기까지는 lat 뒤에는요 ter 이거라고요. latter. 그래서 letter. 편지랑 발음이 똑같다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발음을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안 그렇다 그러면 짝대기 두 개니까 후자야. 짝대기 하나면 전자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외우든가. 아셨어요? 근데 무슨 수를 쓰는 외우시라고. 당신들이 원어민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 오케이? 잡으십시오. 그래서 see you later 잡으시면 금방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 원급이 둘인 경우도 조심하셔야 돼요. good, well, better, best. 그죠? 그럼 저 좀 봐봐요. 그 사람은 he did it. 했습니다. better than you.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 better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못 잡으시면 문법은 다 깨지는 거야. 그쵸? 형용사 부사? 부사, 근거 얘기해보세요. 원급이 원래 뭐다? well, 어떻게 알았냐? 꾸며주는 관계성 보고 잡는 거지. 동사 수식이면 뭐다? 부사다. 그러니까 비교급일 때는 품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걸릴 거라고. 알아들으셨어요? 오케이? 자, 잡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ill하고 ever, bad, badly. 반대 그 비교 개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다 worse, worst요. many, much도 중요하죠? more, most. 됐어요? little은 less하고 least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 좀 볼까요? more books. 이때 more는 원급이 뭐예요? man인 줄 알아야죠? 똑같은 형태에 있지만 more water 이렇게 썼으면 이때 more는 뭐예요? much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실제로.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위치나 방위에 대한 부분들은요. 끝에 er, most를 붙입니다. in, inner, innermost 이렇게요. out, outer, outmost 쭉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비교급, 최상급, 강조 구문이 나옵니다. 그쵸? 뭐 still, much, even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중요 표시 한 3개씩 하시고 붙여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still more, much more, even more, a lot more 말하는 방식 자체를 입에다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자, 저 좀 볼까요? 아까요, 이런 문장이 있었죠. he, 그 사람은 has more good books than you.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너보다 좋은 책을 더 많이 갖고 있다예요. 그쵸? 이때 이 more는요, many예요, much예요? many죠. 어떻게 알았어요? 복수 꾸며주는 거죠. 쌤, 구세 비교급은 better 아닌가요? 내가 이걸 비교급 만들었나요? 아니, man이라고 하는 형사를 비교급 만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중간에 이걸 가지고 뭘 천받는데 하지 말라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됐어? 두 번째. 그럼 여기다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still more, far more, a lot more, even more 쓰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다가 much도 가능하다며. 그럼 much more 이렇게 썼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요? 그렇죠. 이때 more가 원래가 뭐라고요? many 원급이면 much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many 만들어 두셔야죠. 됐어요? many more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요. 감 잡으셨어요? 진짜? 몰라 하여튼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he, 그 사람은 has more important information important books요. 헷갈리시면 안 될 텐데 than you. 그 사람은 더 중요한 책이 많습니다. 이때 이 more라고 하는 개념은요. 앞에다가 much가 맞겠어요? many가 맞겠어요? much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유는요. 이게 삼음절짜리라서 예에서 나온 비교급이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형태 하나만 가지고도요. 당신들 갖고 놀 수 있는 방법 무지 많다고. 다른 말로 하세요. 뭐가 중요해요? 기본이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자꾸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된다고. 이것도 고대에 나왔던 문제 아니야. 머신으로요. 이것만 바뀌었어요. 개념이 하셨어요? 오케이. 잡아두시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거나 비교급 강조하는 구문들 다들 기억해서 알아두시고 many하고 much는 따로 좀 잡아두시고요. 105페이지 최상급 강조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함 강조하는 거 like, alike, the same 앞에 much를 쓴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like나 alike 같은 경우는 비교급은 아니지만 내용상 유사성이니까 원급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뭐 강조한다고요? much입니다. 붙이세요. much alike,
much like, much the same 붙이시라고요. 다른 거 안 들어간다고요.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지금부터 이제 비교급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갑니다. 자, 첫 번째 원급 비교부터 봅시다. 원급 비교의 가장 기본형. 기본형이면 as 다음에 누가 들어간다? 원급의 형용사 또는 뭐가 들어간다? 부사가 들어가고 as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온다. 맞죠?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명사가 있는 경우에 어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요? 첫 번째는 as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명사 as 순서 만드세요. 형용사 그 다음에요 관사 그 다음에요 명사. 형, 관, 명이 되고 이때 관사는 뭐예요? 부정관사 어나 언밖에 안 되고. 기억나죠? 그래서 as 형관명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거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비교 대상 똑같습니다. 세 번째 부정문. 부정일 경우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앞에 not 부정어 나와 있습니다. as 대신에 누구 씁니까? so 다음에 원급 그 다음에 as 비교 대상. 됐어요? 그래서 so as 구문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so 말고 여기다가 as를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여기 그럼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긍정문에 as 대신에 so는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편입은요? 또 물어봐요. 여기 진짜 as 되나요? 아니요. 되긴 되는데 구어체의 영향이라서 봐주긴 하지만 밑줄 치면 as를 so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편입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나온 결론인데 원래는 부정문에서는 so as가 원칙. 오케이? 하지만 as도 괜찮다. 까진 됐죠? 하지만 둘이 경합하면 누가 이긴다? 이긴다. 됐어요? 그래서 더 틀린 데가 있으면 as는 맞고 더 틀린 데가 없으면 as가 틀려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안하지만 편입 자체의 특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편입은 각 대학 교수가 출제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 교수는 이거를 안 보셨어요. 현대영어에서는 이것 말고 이걸 인정하지만 원래 얘는 안 쓰던 표현이거든. 아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시라고. 아셨어요? 우루과이면 우루과이답게, 브라질은 브라질답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s와 so 둘 다 된다를 잡아두시는데 틀린 데가 있으면 as가 안 틀린 거고 틀린 데가 없으면 as가 답이라고요. 됐어요?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저 욕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해돼요. 또 다시요. not 말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few, little, 또요 hardly 이런 다른 눈에 보이는 부정어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부정어도 조심하시고. 감 잡으셨나요? 끝.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요. 네 번째 개념에서는 원급 비교에서 중요한 게 배수 비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배수 비교에 대한 패턴을 좀 외워두세요. 첫 번째. 배수 비교는 핵심이 뭐냐면 배수사의 어순이에요. 어순.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수사 다음에 as 원급 as 비교 대상. 두 번째 배수사 다음에 비교급 다음에 된. 세 번째 배수사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of 비교 대상. 그러니까 배수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순. 그럼 지금 딱 보니까
공통된 규칙 하나가 나온다. 배수사는 기본적 위치가 어디? 앞이야. 항상. 비교급보다 앞이야. 저걸 깨면 오답입니다. 그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알았죠? 배수사는 비교급보다 항상 앞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배수사의 기능 알 수 있겠네. 배수사 왜 쓰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비교급을. 알아듣겠죠? 자, 그럼 만들어 보죠. 뭐 보세요. 그 사람은 is 다음에 tall, 키가 크다. 몇 형식? 2형식이죠? 뭐 비교급 강조해도 여전히 몇 형식이겠어요? 2형식이겠죠? 그러면 as 구문으로 써볼게요. 그 사람은 너보다 키가 2배는 크다. 그쵸? 여기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너만큼은 크다라는 뜻이죠? 듣는 사람이 정보가 명확해지죠? 그냥 막연하게 크다라는 말보다 너만큼 크다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금방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됐죠? 두 번째, 실제로 이거 원급 비교 많이 쓰는 게 언제 많이 써요? 옷 살 때, 애들 옷 살 때. 애 누구만 해요? 너만 해. 그럼 금방 사잖아. 별로 문제가 부적적 그런 예였네. 다시 여기다가 너보다 2배는 커. 그럼 2배라는 말 쓸 때 어디다 쓴다고요? 위치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twice. 아셨어요? 저 위치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걸린다고요. 됐어요? 만드세요. 두 번째. 이거를요. 요거는 원급 비교죠? 비교급 비교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드세요. he 그 다음에 is 어떻게 써요? twice 그 다음에 taller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세 번째 패턴으로 만드세요. he is 역시 twice 그 다음에요 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tall이라고 하는 거를 명사로 바꿔야 돼. 그지? 됐어요? 그럼 tall을 명사로 바꾸려면 키 큰을 명사로 바꿔봐. 뭐가 돼요? 키 큼? 이게 어색한데?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너의 그 삐리리의 2배래. 그렇지. 키죠. 그럼 영어로 키가 뭐죠? 설마 키 이거? 죽구 잡어? 다시요. 뭘로 바꿔요? height요. 그쵸? height. 그래서 height라고 쓰시게 되면 그게 높이라는 개념이니까 신장 또는 키라는 개념이 돼요. 됐어요? 자, 이 셋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찾으세요. 찾으면 커피 한 잔. 이 셋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찾으세요. 1, 2, 3. 진짜 왜 맞춰 이거를. 왜 틀렸어요? 장난해 지금? 반말하니? You? 나? 네, 틀렸어요 이거. 잘하셨어요. 왠지 맘 맞췄기 때문에 커피는 안 사드릴게요. twice taller 이게요. 조심하세요. 배수사 중에요. 비교급은 3배수 이상이 원칙입니다. 3 times taller than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비교급 개념에서는 twice는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편입은 별게 다 나와요. 네. 그래서 편입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그냥 돈만 쓰시다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학원에도 돈 주고, 네. 그 다음에 그 고대에도 뭐 한 2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는 꼭 붙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놈의 기출문제도 말이죠. 돈은 다 받고 문제도 안 주는데, 그죠? 우리 학원이나 되니까 공짜로 주지. 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합격밖에 없습니다. 다 붙으세요. 그게 본전 뽑는 방법이에요. 근데 편입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수능처럼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이왕 하실 거면 다 잡으시는 게 맞아요. 나온다고 전부 다. 오케이? 잡아두시고. 그래서 배수 비교까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아두시고. 그 다음. 관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편입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게 되면요. 사실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누구든지 다 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변별력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이건 기본이라 그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용적인 표현들이 결국은 비교급에서는 변별력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갑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요. as 원급 as 명사. 뭐 빠지기도 하네요. 맨 앞에 as는요. 옆에 쓰세요. 1번에 옆에 직유법이라고 쓰세요. 직유법. 뭐뭐 같은이라는 개념이죠? 해석을 좀 잘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She is cold as a cucumber. cucumber가 뭐예요? 오이. 그럼 오이만큼 차갑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말해요? 그녀가 뭐라 그러죠? 냉골이다? 아, 냉골이라는 말은 잘 안 쓰요. 어르신들 쓰는 거고. 뭐라고 써요? 차갑다. 사람 차갑다 그럴 때 뭐처럼 차갑다 그래요? 얼음장. 그쵸? 얼음장이라고 많이 쓰네요. 그래서 얼음장이라는 개념을 미국 애들은 cucumber라고 쓴다고요. cucumber가 차갑죠? 네. 두 번째, cunning as a fox.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우만큼 교활하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하면서 커닝을 잘못 쓰는 말이 뭐예요? 컨닝이죠, 컨닝. 그죠? 이렇게 교활한 짓, 이거 그렇게 되는데, 원래 시험 시간에 하는 컨닝은 뭐예요? cheating. 뭐 다 알고 계시는군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잘났어요. 자, 계속 하십시다. 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밑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는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s 형용사 as ever. 이거는요, 뜻 자체를 외우시는데 옆에 쓰세요. very 형용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문장 보시게 되면 his mother is as kind as ever 하게 되면 엄마가 정말 친절하시다 이런 말이지 뭐 지금까지 무슨 관용적인 표현으로 느낌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았죠? 넘어갑니다. 2번 as possible 뜻이 뭐죠? 이거는 가능한 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as soon as possible. 이게 뜻이 어떻게 돼요? 가급적 빨리, 최대한 빨리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 이메일 같은 거 쓰시거나 문자 메시지 보낼 때요. ASAP라고 쓰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끝에다가, 그죠? 빨리 답장 보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reply ASAP라고 쓰시게 되면 최대한 빨리란 뜻이 돼요. 이게. 읽을 때도 그냥 한 단어처럼 읽어요. ASAP. 이렇게 읽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ASAP도 괜찮고, ASAP도 괜찮고. 욕하는 거 아니야? ASAP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똑같은 말이 as one can, as you can 이런 말이거든요. as soon as you can 이렇게요. 최대한 빨리, 최상급 의미가 되겠고요. 4번 as long as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1번 뭐뭐만큼 길게 또는요 뭐뭐만큼 오래 됐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의 접속사로서 뭐뭐하는 한 이렇게요. 됐죠? as long as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밑에 문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중요 표시 5개. 이 관용구 하나가 편입시험 비교급 관용구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그죠? 입에 많이 붙었을 겁니다. 워낙 많이 나와서요. Not so much ASB. 들어본 적 있어요? Not so much. 해석 잘 잡으시고요. ASB. 해석하세요. A라기보단 차라리 B다. 그 말이에요. A라기보단 차라리 B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A하고 B는요. 명사입니다. 명사. 알았죠?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선생이라기보단 완전히 바보다. 해보세요. He is not so much as a teacher as a jerk.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놀래는구나. 상당히 심각한 욕인데. 모르시죠? 괜히 얘기했어요. 수습이 안 돼요, 지금. 이걸 똑같이 쓸 수 있는 방법. Not A so much as B. 똑같은 말이에요. Not A so much as B. 됐어요? 똑같이 쓸 수 있는 방법. Less A 명사 than 명사. 그죠? 똑같이 쓸 수 있는 방법. More B than A. 왜 이 짓거리 계속 하는지 알죠? 그죠? 고대 패러프레이징에서 문법상 관련 패러프레이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쵸? 그렇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아셨어요? 전혀 다른 뜻 나올 수 있어요. 뭐요? Not so much as 동사 원형. 이건 전혀 다른 뜻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뭐예요? 심지어
동사조차 못한다. 뜻 적어두세요. 심지어 동사조차 못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왜 동사 원형이 나오냐면 문장 한번 써보면 되죠. 봐봐요. He, 그 사람은요, does not so much as recognize his mother. 이렇게요. 왜 동사 원형밖에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앞에 not이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조동사 can, do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만 남는 거 맞죠? 지금 저것도 원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감 잡으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문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아두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 가볼게요. 6번 갑니다. As much as to say. 이것도 중요 표시 한 2개 정도만 하십시오. 상당히 잘 나와요. 마치 뭐뭐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마치 뭐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적어두세요. 마치 뭐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밑에 문장 예문 번역해봐야 돼요. She ignored me. 그녀는 나를 무시했습니다. As much as to say. 그녀가 didn't know me.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s good as라는 말은 따로 또 외웁시다. as good as 뜻이 뭐냐면 거의예요. 거의. 뭐뭐와 다름없는. 뭐뭐와 다름없는 또는 거의.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겠죠? 또 있습니다. 동의어. 누구죠? No better than.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시다가 이런 단어 처음 보시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 저게 거의지? 더 좋다란 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의입니다. 거의. 알았죠? 외우세요. No better than almost. 동의어입니다. 되셨나요? No better than almost.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나와요. 자, 그 다음 8번도 중요 표시 한 3개는 또 하셔야 되는 놈입니다. 자, as far as be concerned 구조를 잠깐 좀 볼게요.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게 편입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 be concerned는 그 수동태 구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동사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be concerned에서 be를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 부분이 안 빠지도록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의미상으로 주어에 관한 한 또는 주어의 입장에서는 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개념, as far as, so far as, be concerned 이 구조가 그냥 한 덩어리로 통째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공부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 밑에 문장 잠깐 번역을 해보면 as far as I'm concerned, I have no objection. 내 입장으로서는 나는 반대가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문장입니다.